연방요원들이 한 남성을 거칠게 밀치더니 길바닥에 눌러 제압합니다.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위에서 짓누른 상황에서 한 요원은 무언가로 머리 쪽을 수차례 가격합니다. 이어 여러 발의 총격 소리가 들립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그대로 허물어지듯 쓰러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They didn't give him a chance to get on the ground. They just started throwing him on, manhandling him, you know, and then just threw him on the ground and just shot him. 숨진 남성은 37살 알렉스 프레티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해온 지역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르네 굿 사망 10여일 만에 또다시 미국 시민권자가 연방요원의 총에 사살된 겁니다. 하루 전에도 대규모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은 다시 격렬하게 항의했고 연방요원들은 최루가스를 뿌리며 체포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국은 그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무장 해제를 격렬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earing for his life and the lives and safety of fellow officers, a Border Patrol agent fired defensive shots.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프레티를 총기 난사범이라고 부르고 연방요원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고 옹호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인 지역 정치인들과 경찰이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개 영상에서 총격을 당한 당시 프레티의 손에는 총이 아닌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 당국은 이번에도 연방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거리. 눈 덮인 길에서 파란 털모자를 쓴 아이가 아이스, 이민 단속국 직원들에 의해 붙들려 차량에 태워집니다. 올해 나이 5살, 리암 라모스란 소녀는 유치원에서 하교하다 집 앞에서 이렇게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주변에선 경적과 함께 항의가 빗발칩니다. Where's your humanity? That is a child. 이웃 주민들은 부모를 안다며 아이를 대신 보호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단속반은 아이를 집 문 앞으로 데려가 문을 두드리게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He was frozen and paralyzed. He was not crying, but he looked so scared. 이 때문에 가족을 붙잡기 위해 아이를 미끼로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민 당국은 부인했습니다. 원래 체포 대상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에 망명을 신청한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도 결국 붙잡혀 현재는 텍사스의 가족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What are they supposed to do? Are they supposed to let a 5-year-old child freeze to death? Are they not supposed to arrest an illegal ali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NN 등 미국 언론은 학생들까지 붙잡히는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어서 이 아이가 붙잡힌 날과 같은 날 인근 지역에서 17살 고등학생이 그리고 2주 전엔 10살 초등학생이 모두 등굣길에 붙잡혀 수감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ow can you justify incarcerating a child? 게다가 최근 미니애폴리스 등에선 국경 순찰대 대장이 직접 최루액까지 뿌리고 대응하는 등 이민 단속은 점점 더 공격적인 전술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새로 공개된 영상은 이민 단속 요원이 휴대전화로 직접 체증한 겁니다. That's fine, dude. 주변의 여성이 잠시 항의하며 촬영하지만 갈등이 고조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It'll be the same plate when you come talk to us later. Go get yourself some lunch, big boy. 차량이 살짝 후진한 뒤 떠나려는 순간 총격이 가해집니다. 요원을 들이받으려 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란 정부 설명과는 다른 정황이 또 드러난 겁니다. 분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인 사고 현장엔 추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곳은 퇴근 시간 무렵부터 모여든 이웃 주민들로 꽉 채워져 항의 열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정의가 실종됐다고 외치는 주민들은 이웃이 무참히 당하는 걸 보면서 형언하기 어려운 거대한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ve never been angrier in my life. I feel like my rights as an American citizen are being trampled upon, our constitutional rights.
현장은 지역 경찰만 나와 지켜봤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앞에선 이민 당국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고무탄 총뿐만 아니라 소총까지 휴대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살인자란 구호가 빗발쳤습니다. It is 100% cold-blooded murder. That is what it is. Murder, plain and simple.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보조금 횡령 사건을 쟁점화하며 미네소타주를 압박하고 있지만 큰 집회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산발적 피켓팅과 주택마다 내걸린 항의의 문구는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행진합니다. 이웃 도시 세인트폴의 고등학생들도 교실을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민 당국은 학교 부근이나 통학 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과격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르네 굿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다가 이민 당국 요원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참다 못해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게 된 겁니다. I know a lot of my friends who might not necessarily even be immigrants are feeling feared. 하루 전엔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이민국 요원의 총에 다리를 맞았고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됐습니다. 국토안보국은 이번에도 단속 요원이 공격당해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전문 시위꾼들과 반란 세력이 애국자인 이민 단속 요원들을 공격한다면서 내란 진압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대로 시위를 무력 진압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 실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시위를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이라고 몰아갔고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장에 시위 현장 사진을 내걸며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Insurrection Act is a tool at the president's disposal, but it has been used by previous presidents in American history. 내란 진압법이 발동된 건 34년 전 LA 폭동이 마지막으로 3천여 건의 방화와 약탈이 일어나 주지사가 군 투입을 요청했던 당시와 이번 이민 단속 반대 시위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저항을 독려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시민들에겐 군대로 진압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실제 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